안녕하십니까. 해커스 매경 테스트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탄력성 시간이고요. 탄력성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탄력성으로 많은 부분의 경제 활동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학 시험이든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탄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탄력성이라는 말은 탄력성을 왜 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굉장히 긴 단어를 축약해서 쓰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탄력성이란 개념은 본래 물리학에서 넘어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즉, 원인이 있고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냐, 이걸 좀 축약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법, 그 표현법은 뭐냐면 뭐뭐의 뭐뭐 탄력성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앞에 자리가 결과 자리입니다. 결과 자리. 두 번째가 원인 자리고요. 그래서 쓰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결과 쓰고 뒤에 원인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용수철이나 스타킹 같은 경우에 고탄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가 용수철이나 스타킹은 원인, 힘을 주면 결과, 늘어난 길이가 되겠죠. 즉 이것도 표현할 수 있다, 탄력성으로. 어떻게? 결과가 뭐예요? 길이죠. 길이의 원인, 힘, 탄력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탄력성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창출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탄력성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원인과 결과가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식은 뭐냐면 우리가 원인의 변화율과 결과의 변화율이에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변화율이라는 겁니다. 변화율. 그래서 변화율을 사용한다라는 점.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죠. 내가 10만 원에서 용돈을 20만 원 받다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용돈을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변화분은 나중 수치 마이너스 처음 수치니까 20 빼기 10이니까 플러스 10, 30 빼기 20이니까 플러스 10이에요. 그러면 A라는 구간이나 B라는 구간에 모두 변화분은 10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변화율은 처음 수치분에 나중 수치만의 처음 수치 변화분이니까 10이고 얘는 100%가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하면. 그런데 얘는 처음 수치가 20이고 변화분은 10이기 때문에 얘는 50%가 되는 겁니다. 2분의 1. 그래서 변화분이 동일하다고 해서 변화율까지 동일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탄력성에 사용하는 것은 변화율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 포인트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탄력도인데 A의 변화율, B의 변화율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도 뭐 다 씁니다. 그래서 앞에가 결과, 뒤에가 원인이고요. 마찬가지로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가 보는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 탄력성을 모두 다 쭉 써서 외울 필요는 없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을 때 이것이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과의 변화율이 크면 탄력적, 원인의 변화율이 크면 비탄력적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탄력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요 공식을 봤을 때
지금 앞에 있는 얘가 뭐였어요? 결과였어요. 결과. B가 뭐였다? 원인이었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고탄력 스타킹, 고탄력 용수철은 준 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탄력적이다라고 하고 비탄력적이다라고 한다면 탄력적이다는 원인과 결과 중에서 결과가 클 거예요 라는 것입니다. 요걸 탄력적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분수식이니까 원인과 결과 중에서 결과가 크면 우리가 1보다 큰 수가 나와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면 원인과 결과 중에서 원인이 큽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1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 따라서 탄력성이라는 것은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분자가 크면 탄력적, 분모가 크면 비탄력적이니까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벌써 탄력성에 대한 이 그 단어의 개념, 요걸 잘 따지셨으면 이제 벌써 어려움이 없을 거다. 자, 먼저 우리가 가격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겠고요. 수요량이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자 소비량의 반응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가격이 소비량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가격과 거래량이 뭐 하는 거예요? 반비례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가격이 10% 증가했다고 합시다. 그죠? 근데 수요량이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면 얘는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죠? 왜? 수요 법칙은 가격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얘가 50%가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원인에 비해서 결과가 크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이 감소하는 폭이 별로 안 크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다라는 거죠. 즉 가격에 민감하냐 둔감하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배우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식을 좀 써보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먼저 우리가 이제 입실론 D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리스 문자고요. 그리스 문자를 쓰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파벳과 그리스 문자 중에서 경제학에서는 그리스 문자를 좀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그런 경제적인 법칙들을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낼 때 실제로 증명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신의 숫자가 있을 거야. 신이 제시한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한 글씨가 있을 거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자는 우리가 신이 정해준 숫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경 테스트 정도를 준비하면서는 그냥 요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쓴다. 별로 신경은 안 써도 되는 거고요. 요렇게 쓰셔도 되고 우리가 이제 ED, 일레스틱 그래가지고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개념에 대해서는 문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는데 다만 이게 뭔지는 알아볼 수는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격의 변동률분의 수요량의 변동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의 변화율분의 결과의 변화율 이렇게 씁니다. 그럼 공식은 이렇게 되겠죠. 변화율. 그러면 요걸 이제 어떻게 쓴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보시면 처음에 가격이 P0, 가격의 변화분이 델타 P다. 그 다음에 처음에 수요량이 있고 수요량의 변화분이 델타 Q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이제 이렇게 하면 분모고 이렇게 하면 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델타 P분의 델타 Q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 다음에 Q분의 P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 공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변화율 공식을 그냥 써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2가 커요? 마이너스 3이 커요? 당연히 마이너스 2가 크죠, 숫자상으로.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마이너스가 붙고 반응도는 이 절대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웁니다. 따라서 우리는 탄력성,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것은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탄력성을 할 때는 절대값으로 비교한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이고요.